토트넘 호스퍼와 카라바흐 간의 유로파리그 경기는 영국 팀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뒤에는 토트넘이 직면한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 수비수 라두 드라구신이 경기 시작 8분 만에 퇴장당하며 토트넘은 대부분의 시간을 한 명 적은 상태로 경기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경기 후 드라구신은 주장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뼈아픈 패배를 당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팬들에게 뭐라 할 말이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드라구신은 자신의 퇴장 사건에 대해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팀과 동료들에게 매우 미안하다고 느꼈으며 이번 경기가 그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경기였기에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드라구신은 말했습니다. 이 경기가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불과 8분 만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드라구신의 퇴장은 벤 데이비스가 그에게 패스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드라구신은 어설프게 공을 처리하며 경험 부족을 드러냈고 골키퍼 비카리오에게 공을 돌려주려다 카라바흐의 공격수에게 공을 뺏겼습니다. 결국 드라구신은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수 주니뉴의 유니폼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었고 주심은 즉시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경기장에서 10명만 남은 토트넘은 유럽 대회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강력한 팀인 카라바흐와 맞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른다면 카라바흐는 무명팀이 아닙니다. 이 팀은 작년에 무패 기록으로 분데스리가를 제패한 바이엘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어려움을 안겨준 팀입니다. 드라구신은 눈물을 머금고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토트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드라구신이 퇴장당한 후 안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당황한 표정이 경기장 밖에서도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것과는 달리 주장 손흥민은 침착하고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빠르게 팀을 안정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정신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남은 경기 시간 동안 토트넘의 플레이를 이끌며 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드라구신이 퇴장당하자마자 손흥민은 끊임없이 동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었고 경기장의 관중들에게도 응원을 요청하며 경기장 분위기를 유지하고 팀의 정신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경기장에서 손흥민은 정신적인 지주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높은 강도로 움직이며 카라바흐의 수비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카라바흐의 수비진은 최소 2에서 3명의 수비수를 동원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1대1로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카라바흐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했고 동료들에게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트넘의 첫 골은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에서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에게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솔랑키가 공을 빼앗아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주심이 휘슬을 불자 손흥민은 곧바로 라커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혼자 외롭게 자책하고 있는 드라구신이 앉아있는 관중석으로 향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한 표정으로 드라구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가 지금 이 순간 들어야 할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일어서는 것이다. 손흥민의 말은 단순한 격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크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드라구신은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아 정신적으로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토트넘은 빠르게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53분 쿨루셉스키의 코너킥에서 카라바흐 골키퍼 코찰스키가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파페 사르가 슈팅을 날리며 상대 수비수에게 맞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2-0으로 앞서갔습니다. 카라바흐는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58분 페널티킥 기회를 놓친 장면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들은 슛을 골대 위로 날려버렸습니다. 축구의 잔인한 법칙이 68분에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 강력한 중거리 슛을 날렸고 공은 예측하기 힘든 궤적을 그리며 골키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뒤에서 솔랑키가 재빨리 쇄도하며 추가 골을 기록해 3-0으로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골을 기록한 선수는 솔랑키였지만 경기장 전체와 방송 중계진은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의 바나나킥 같은 곡선 슛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솔랑키와 존슨 모두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브렌트퍼드전의 훌륭한 폼을 이어갔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두 선수는 손흥민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받아 자신감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은 두 동료가 골을 기록한 모습을 보며 분명히 만족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드라구신은 손흥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손은 저를 구했습니다. 라고 드라구신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경기를 졌을 것이고
저는 모두의 눈의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 덕분에 모든 제 실수는 사라졌습니다. 드라구시는 손흥민을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리더십 정신에 감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드라구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10명밖에 없었지만 손이 있는 한전은 우리가 충분한 인원으로 싸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드라구신의 진심 어린 감사는 많은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드라구신의 실수를 이해하고 동정했을 뿐만 아니라 팀을 승리로 이끈 손흥민 주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경기 후 드라구신뿐만 아니라 많은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많은 팬들이 드라구신의 감사와 손흥민의 훌륭한 리더십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입니다. 라고 한 팬이 적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팀을 이끌고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축구 전문가들도 손흥민의 경기 내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수비수이자 스카이 스포츠 해설자인 게리 네빌은 손흥민은 진정한 스타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 기술로만 팀을 이끈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투지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모든 팀이 주장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BT 스포츠의 전문가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수비수인 리오 퍼디난드도 손흥민을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손은 모든 팀이 꿈꾸는 선수입니다. 그는 공격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수비에 가담해 팀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팀이 한 명 적은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은 공격에만 집중하지 않고 수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카라바흐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수비진으로 내려가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수비 가담은 단순히 상대의 압박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빠른 역습의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전방위적인 플레이는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쌓아온 스타 선수로서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는 날카로운 공격수일 뿐만 아니라 팀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필요할 때는 수비에 가담하고 항상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